저는 초단타나 스윙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스윙은 물론 분 단위로 단타도 많이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홀드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스윙 매매는 원칙을 지킨다며 리스크 매니지라는 측면에서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기간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는 주식의 신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스윙을 할지는 결과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 가격을 항상 생각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도 계속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테슬라처럼 예외적으로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도 조정이 가끔 오죠. 그래서 스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몇 번 스윙을 기회를 주다가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가면 뭐 떼돈을 벌겠지만 한번 그 레인지 밖으로 크게 날려보내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소탕대실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목표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젠가 유가는 60불이 될 거고 그럼 지금 사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유가 60불을 떠나서 코로나 쇼크로 인한 석유 주식 투자는 장기로 보면 시간이 문제이지 지기 힘든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동안 엑손, 옥시, 오비비, 썬코, 다이아몬드백을 비롯해 거의 모든 석유회사 주식이 센티멘트로 떨어진 적이 있을 때 댓글창이 곡소리로 도배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닥을 잡고 싶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장기 투자가 그만큼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주식 원투데이 할 것도 아니고 평생 하는데도 1위 1비는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고 돈의 노예다 보니 어쩔 수 없죠. 당시 펀더멘털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센티멘트로 내리는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주식은 그 반대입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낙관론, 트럼프 패배 사실상 인정 등 선거 확실성 하이퍼 때문에 센티멘터적인 모멘텀으로 유가랑 주가가 같이 오르는 중입니다. 물론 주가는 미래의 반영이고 백신은 나올 거고 최악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전 상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멀리 갈 곳도 없이 6월 초에 오펙 감산 합의와 코로나 단기 종식의 기대감으로 한번 달나라까지 올려놓고 쭉 내렸던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특히 주식은 제일 행복할 때 바로 5cm 옆에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돈 딴 기분에 하늘을 붕붕 떠다니다가 리스크 매니지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투자했다가 돈 맛을 보고 많이 집어넣은 후 꼭대기에 물리는 상황은 흔한 주식 경험담이죠. 다행이라면 현재 석유 주식은 결국 시간이 문제이지 기다리면 구조대가 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게 바이든 집권 후 미국 정치나 세계 정세 변화, 오펙의 감산 합의 여부, 미국, 중국, 유럽, 인도 및 아시아 경제 등에 의해 생각처럼 쉽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잠시 쉬어가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주식은 많이 버는 것보다 많이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당장 코로나는 더 심해졌고 제가 사는 토론토도 다시 전면 락다운을 실행했습니다. 생산자인 사우디도 소비자인 중국도 저장고란 저장고는 가득 찬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드론 공격을 받고 석유 시설이 불타는 가운데도 공급 차질이 하나도 없고 금방 복귀하는 데는 저장고에 기름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손해라서 팔지 않았을 뿐 흡사 영국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회사가 다이아몬드 가격을 불법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급하지 않고 저장만 하는 것과 같은 효과죠. 육상 저장고뿐 아니라 해상에도 과거에 50만 톤씩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원유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령이 오래되고 디젤 엔진 발전으로 현 시대에 와서는 비효율적이라 오히려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배들이 운항은 하지 않지만 재활용으로 해체되기 전까지 석유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 일 없이 홍콩 싱가포르 앞바다에 넉넉고 앵커받고 있는 탱커선들도 가득 다 채웠죠. 중국은 올 봄에 강력한 에너지 안보 정책과 함께 값싼 석유를 먹어치우기 위해 용지를 매입하고 대형 유류 저장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중국은 전략적 또는 상업적 재고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저장 탱크에 숨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장 공간 부족, 독립정유사의 할당량 제한, 중국 항구의 혼잡 등으로 중국은 10월에 원유 수입량이 9월보다 12.2%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타격과 미국으로 보내는 파이프라인 용량 이슈로 생산 제한에 걸려있던 캐나다 엘버타주 생산자들도 예를 들어 세노버스 같은 경우 이미 다 생산하고 완료된 유정을 저장고로 사용하면서 생산 제한이 풀리고 유가가 상승할 때까지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엘버타주 생산 제한은 올 12월에 풀립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한 유가 소비 회복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코로나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빨리 보급된다 하더라도 정유 마진의 가장 중요한 항공산업의 타격이 치명적이고 언제 회복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오일 회사들이 파산을 맛보았지만 부채로 힘들어하는 회사조차도 손해를 보고 팔지언정 생산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캐시플로우가 생겨야 빚을 갚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회사가 지출을 많이 줄였지만 유가가 조금만 올라와도 오펙처럼 카르텔이 아니고 자유 경쟁이라서
하면서 비용을 늘려서 생산을 늘릴 겁니다. 내가 생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남 좋은 일 시키는 상황이 오게 되죠. 코로나 사태 전에도 오펙 플러스를 중심으로 감산 중이었지만 그 후로 그 감산량이 더욱 커졌죠. 결국 인위적으로 유가가 조절되고 있고 이 합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나 러시아도 그럴 여유가 없어 보이지만 오펙 내에서도 사우디 위주의 전략에 불만의 소리가 많을 겁니다. 중동 몇 개국을 제외하며 생산 단가나 국가 재정이 사우디만큼 되지 않고 결국 사공이 많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펙은 현재 1일 생산량 1000만 배럴 이상, 즉 세계 생산량의 10% 이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산하는 척하면서 통계를 조작하는 것도 많을 거고 서로 믿을 수가 없죠. 오펙 플러스는 다음 주 초에 만나 2021년 1분기까지 현재의 삭감을 연장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장이 이미 가격을 선방향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여전히 오펙이 몇 달 동안 합의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책이 변경되면 가격이 흔들릴 수 있고 결국 내년 중에 하루에 200만 배럴 생산량을 늘릴 겁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부각될 건 뻔하고 전기차 시대도 한 발 박차를 가할 거고 자동 운행으로 자동차 공유도 유행할 거고 세상 모든 기계 중에 가장 더러운 기름과 소음기 있는 물로 쿨링하고 공기 주입도 원활하지 못해 터보차저를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 못지않게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다는 대형선도 환경오염 등으로 국제회사 기구의 세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LNG 엔진이나 고품질 연료유로 바뀌는 추세인 만큼 오일 산업을 포함해 모든 산업이 환경 규제가 심해질 겁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연료 효율도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다운사이징 중이고 모든 기계가 기술 발전과 함께 효율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기대했던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자동차 수요도 생각보다 늘지 않았고 자동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중국은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술은 세계적이고 심지어 텐센트와 알리바바까지 전기차 투자에 열을 올리는 중이죠. 백신의 부작용 가능성까지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런 여러 이유로 급격한 유가 상승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장 많이 하락한 주식 순으로 극적으로 반등하는 중이고 석유 산업은 마침내 지난 몇 년 동안 피해 다니던 기관 투자자들과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며 주가 상승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쇼커버링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고 그 공매도 세력들은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백신 리스크 때문에 포기할 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는 이미 코로나로 바닥을 치는 동안 평생 벌 돈을 벌었고 지금 조금 리스크가 올라간 상황에서 숏치는 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센티멘트로 유가와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하이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백신과 미국 부양책은 나올 것이고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주식이 언제나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코로나는 종식될 거고 그때가 되면 주식은 지금보다 더 비싸질 겁니다. 하지만 큰형님들이 크리스마스 전에 크게 한탕 당기려는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문제는 FDA가 빠르면 4달 중순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